그냥 똑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내가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뭔가 얼굴이 굴곡지고 평평하지 않으면 확실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좀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뷰티인사이드 제이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관심 가지실 만한 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니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제가 젊어 보이기 위해서 머리 스타일을 새해 맞아서 좀 바꿔봤는데 어때? 좀 젊어 보이나요? 확실히 앞머리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젊어 보이네요. 아니, 저 그런 경험 없나요? 저는 언니들이 항상 제이야 너 진짜 젊었을 때 두피 관리해라, 헤어 관리해라, 그리고 시력 관리해라, 그리고 피부 정말 신경 써서 관리해라.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게 무슨 소릴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한 38살쯤에 언니들 그 이야기가 차 타고 가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갑자기 뇌리를 스치더라고요. 아, 그때 우리 언니들이 한 이야기가 그거였구나. 정말 다음날 그냥 똑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때 좀 충격을 받아서 막 이것저것 화장품도 사보고 피부과도 좀 가보려고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 없으실까요, 지니님? 이런 뭔가 가속 노화를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예민하지 않아서 넘어가신 분도 있고 가속 노화를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거울 속에 나를 보고 어느 순간 나 늙었나? 라고 느껴지는 특정한 시기가 있는 건가요? 저도 경험했지만 그 시기를 정말 희한하게 제가 착각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그 연구 결과지를 보니까요. 이 네이처 메디신의 스탠퍼드 연구진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4,000명의 혈액을 채취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혈장 안에 단백질 수치를 이제 분석한 결과 특정 시기에 이 노화를 결정짓는 단백질이 수치가 갑자기 급변하는 시기가 있다고 해요. 이게 세 부분이 있는데 34세 그리고 60세, 78세에 이런 수치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분석 결과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진도 사람들이 나이가 점진적으로 드니까 당연히 노화도 점진적으로 노화가 올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했는데 제가 겪은 것도 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다. 제가 그 시기를 겪은 것 같거든요. 지니님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없으실까요? 저는 약간 몸에 회복성이 떨어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회복성이라면? 근데 20대 때는 수치가 하루면 되는 수치였는데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이게 수치가 막 일주일 정도면서 몸이 회복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기간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늙었나? 라고 생각을 그쵸. 간 기능이 아마 떨어지니까 해독을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저도 그렇거든요. 노화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 노화가 오는 원인이 있나요?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노화, 생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기능적인 노화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노화의 원인은 우리가 뭔가 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원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환경 요인에 의해서 늙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광노화. 실제 관리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생물학적 나이는 누구나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나 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에 비해 더 젊어 보일 수도 있고 더 늙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물학적 나이가 다른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관리하고 습관을 바꿔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30이 딱 30이 아니고 40이라고 그쵸. 딱 40인 게 아니네요. 어떻게 그쵸. 관리하에 따라 노화를 늦출 수도 더 빨리 오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젊게 살고 싶죠. 100세 시대라는데 누구나 관리를 좀 잘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건 노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몸에 특정한 변화들이 있나요? 뭔가 시각적으로, 외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는요. 첫 번째로는 색소 질환, 뭔가 피부톤. 왜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머드팩 같은 거 하면 까맣게 머드팩 하면은 얼굴 더 작아 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나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톤이 고르면 사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색소 문제, 뭔가 기미라든지 주근깨, 그리고 피부톤이 고르지 않은 문제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저 또한 출산하고 기미랑 주근깨로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때 화장으로 일부러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막 개성 있게 예쁘게 난 게 아니고 저는 눈 밑에 좀 많이 주근깨나 기미들이 생겼었어요. 이거를 화장으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화장이 점점 두꺼워지니까 더 건조해지고 더 주름지게 되고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화장을 두껍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색소 문제가 조금 첫 번째 외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기미나 잡티가 있으면 피부가 유독 어두워 보이고 칙칙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투명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 탄력, 그리고 주름. 이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우리 조금 젊었을 때는 동글동글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딱 나이 드니까 한 가지 바뀐 게 모공이 약간 타원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나요? 이렇게 타원형이 돼서 화장을 해도 매끈하지가 않아. 이게 매끈하면 빛을 받아도 햇빛을 받아도 반사시켜서 더 반짝거릴 텐데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화장도 잘 안 먹고 화장해도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서 나이가 차고 나서는 화장을 오히려 더 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모공이 커지면 화장 다 뜨고 이러면서 긴 모공이 되죠. 긴 맞아요. 뭔가 타원형 모공. 진짜 싫지 않아요? 이렇게 피부 탄력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 매년 콜라겐이 1, 2%씩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매일 받는 이 중력,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 처짐이나 탄력 그리고 주름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색소 문제는 자외선이나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세포 노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고 수면 습관도 꼭 개선을 하셔서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외선 차단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매번 알면서도 까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꼭 목까지 여러 번 이렇게 덧발라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얼굴 볼륨인데요. 이것도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뭔가 교정하거나 이러면 볼페임 현상들이 있잖아요. 교근이 축소되고 이쪽 지방들이 나이 들면서 빠지면서 땅콩형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이 이렇게 변화하는 건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고민하지 않으셨었나요? 옛날에? 네, 저도 사실 20대 때 교정하던 것을 출산 때문에 제가 한참 미뤄서 그때 30 중반에 교정을 한 적이 있어요. 교정 마무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근이 축소되고 지방까지 빠지게 되니까 정말 여기가 푹 패이더라고요. 진짜 땅콩형 얼굴이 제가 사진이 있으면 첨부할 텐데 정말 땅콩형 얼굴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뭔가 얼굴이 굴곡지고 평평하지 않으면 확실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그래서 보면 얼굴이 이렇게 어디가 푹 꺼진 데 이런 데 없이 이렇게 맞아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마시멜로 같잖아요. 꼭.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밑에 이 지방 굴곡진 거 혹시 아실까요? 지방 이렇게 눈 밑에. 네,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그늘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술로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라든지 이런 수술로 저희가 개선을 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참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얼굴형이 모르게 되어 있어야 좀 동안으로 보인다, 젊어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라는 느낌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3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우리 기능적으로도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계단을 올라가도 뭔가 힘들고 이런 것들이 근육량이 감소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체 기능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니까 사실 소화도 힘들고 예전처럼 만약에 알코올 섭취를 했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해독이 안 돼서 조금 더 숙취가 오래 간다든지 힘들어지고 뾰루지로 발현한다든지 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뭔가 얼굴로 발현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있지 않나요? 저는 담이 걸린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는데 혹시 느껴보셨나요? 담이 온다?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좀 기온이 이것도 노화인가요? 이것도 노화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근육량이 떨어지고 뭔가 생체 기능이 확실히 예전과 다르지 않다는 걸 저는 확실히 느끼거든요. 이 담도 노화 중 하나의 현상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만약에
진짜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절대 하지 않거나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세안과 청결 관리예요. 청결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손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얼굴에 닿게 되면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우리에게 유해한 뭔가 병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결 관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하고요. 아무리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집안이 더러우면 우리가 화장할 때랑 먼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세균에 취약하겠죠. 먼지나.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관리들을 저는 꼭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 관리하고 자외선 관리를 저는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자외선은 아무래도 강노화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제가 젊었을 때는 잘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위험하다는 거를. 근데 자외선을 심하게 받을 경우엔 피부암이 올 수도 있고 사실 색소 문제도 저는 자외선 차단제로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목까지 그리고 손, 팔까지 정말 열심히 바를 것 같고 양산을 정말 열심히 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여름에 동남아로 여름 휴가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래쉬가드도 있고 했는데 앞쪽에 주근깨가 진짜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외선이 여기가 굉장히 세구나 하고 놀란 적이 있는데 갔다 오고 나서 피부가 뭔가 흐물거리고 주근깨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이걸 보고 아, 정말 자외선 관리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했던 보습 관리, 보습 재생크림을 저는 젊었을 때부터 아마 정말 열심히 발랐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출산하고는 사실 뭘 바를 시간도 없어서 아이가 바르던 그 크림을 그냥 한 번만 바르고 넘어가고 이런 적이 많은데 그런 행동들을 저는 좀 안 할 것 같습니다. 꼭 보습과 선크림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 돈 들이고 관리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이게 피부과 가는 것도 참 힘든데 기본적으로 저는 자세하고 운동 루틴 그리고 생활 습관을 꼭 다시 돌아간다면 진짜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불편한 자세가 우리에게 맞는 자세거든요. 우리 편한 자세가 우리 몸에 되게 안 좋은 자세잖아요. 이렇게 굽는다든지 거북목으로 된다든지 항상 이렇게 컴퓨터를 한다든지 휴대폰을 누워서 계속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네 번째도 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잠 잘 자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기. 제가 스트레스로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면역 관련 질환이 되게 크게 온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염증에도 굉장히 취약해지고요. 잠도 잘 수가 없게 되고 세포나 신체가 회복하는 그 수면 시간을 저희가 취하지 못하면 몸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혹시 진희님 경험 있지 않으세요? 수면하지 못했을 경우, 잠을 잘 못했을 경우에 다음날 정말 많이 늙어 보이고 힘들지 않나요? 얼굴에 트러블도 많이 나고 맞아요. 기운도 안 나고 맞아요. 수면은 정말 중요하니까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를 꼭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인상을 많이 찌푸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때 힘든 시기에 보면 갑자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가 옆을 슬쩍 봤는데 전 그냥 무표정으로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간에 이렇게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내가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확실히 표정도 예쁘지 않은 표정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주 웃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확실히 젊어 보이지 않던가요? 왜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웃는 상이신 분들은 확실히 젊어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리하고 할 때 쓰는 중안부 근육을 자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처지는 주름이 확실히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미간도 확실히 덜 쓰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없이 보톡스를 맞고 있지만 좀 쓰는 근육을 웃는 근육으로 써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활성산소를 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 쉬고 먹고 자고 하는데도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그 항산화 영양제들 많이 있잖아요. 아연이라든지 셀레늄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드시고 계속 커피 같은 것만 사 드시지 말고 미네랄 워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챙겨 보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좀
우주라고 밸런스를 찾는다고 이해하시고 균형 있는 식사 그리고 저속노화 식단들도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20대, 30대 분들도 식단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서 잘 관리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님은 화장품 디렉터로서 노화 예방을 위해서 좋은 화장품 성분들 추천해 주실 만한 건 있을까요? 제가 두세 가지만 쓸 수 있다고 해서 고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전 나이아시나마이드 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데노신 그리고 세 번째는 레티노이드 성분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성분들이 재생에 관련된 그리고 보습에 관련된 성분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성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자극적이지 않은 성분들로 잘 계속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원료들도 다 좋지만 결국 좀 나의 몸을 이해하고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건조한 상태에서 아무리 시술을 해봤자 회복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큰 돈 들여서 시술을 해봤자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의 성벽, 보호할 수 있는 성벽들을 잘 관리하셔서 전쟁 중인 상황에 항상 침투하지 않도록 세균이나 먼지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원료들은 보습이나 재생되는 원료들 꼭 사용을 해주시길 추천드리고 너무 많은 화장품을 무겁게 사용하시는 건 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성분들로 조합을 해서 좀 화장품 다이어트를 해서 바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 두피가 늙어서 이렇게 이마까지도 처지잖아요. 이 두피부터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고 우리 표피, 각질층을 잘 관리해 주셔야 세균이나 먼지들이 침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지 않으시더라도 보습 관리는 정말 꼭 해주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혹시 제이님은 노화 예방을 위한 개인 생활 루틴 있을까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저희가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경을 사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신 루틴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일 풀링하고 레몬스 마시기 그리고 저속노화 식단 같은 것들로 좀 신경을 쓰고 기름진 것 좀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좀 매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오일 풀링이 어떤 거죠?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것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을 한번 헹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즐겨 하고 있어요. 오일 풀링을 꼭 해야 되나요? 오일 풀링을 좀 하게 되면요. 입이 건조한 것 있잖아요. 마르는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로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점막이나 이 많이 마르면 제가 염증이나 세균에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좀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노화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무심코 우리가 지나치던 나에게 안 좋은 습관들이나 행동들을 줄여나가시면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화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위에 저처럼 가속노화로 깜짝 놀라신 지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